총기를 애인이라고 생각해라. 예전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말입니다. 숙련된 군인이라고 하면 각자 오랫동안 한 몸처럼 사용해온 총기가 있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갑자기 낯선 총기를 들려주고 이걸로 싸우라고 한다면 평소와 같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군인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총기가 정말로 뛰어난 소총이 아니라면 말이죠. 지난 17일 남반구의 작은 섬나라 피지에서 뉴질랜드군이 참여한 합동훈련이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뉴질랜드와 피지는 영연방과 태평양 공동체의 회원국으로 최근 중국의 태평양 안보 위협으로 인해 방위협정을 체결했고, 군사협력의 일환으로 뉴질랜드의 최정예 육군인 왕립보병연대 1대대가 피지를 방문해서 피지군의 정예부대와 친선전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에서 뉴질랜드 군인들이 그동안 사용해왔던 MARSL 소총을 회수당하고 난생 처음 보는 총기를 받아들었어야 했는데요. 바로 대한민국의 제식 소총 K2였습니다. 머나먼 남쪽 섬나라 피지에서 난데없이 어디서 K2 소총이 튀어나왔나 싶으실 텐데요. 사실 피지는 80년대부터 K2 소총을 수입해 지금까지도 제식 소총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번 훈련에서 양군의 교류의 일환이자 피지군과 같은 제식 무기로 경쟁하기 위해 뉴질랜드 군에게도 K2 소총을 들게 한 것이었죠. 난생 처음 보는 소총을 들어야 했을 뉴질랜드 군인들의 불만이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 겨우 몇 시간 동안 새로운 총기에 대해 교육받은 뉴질랜드 군인들은 K2 소총과 K3 기관총을 들고 정글로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뉴질랜드 팀은 피지섬의 험난한 환경에서 무기 분해 및 조립, 전술 사격, 길찾기, 야영술 등 각종 임무를 완수해야 했는데요. 그런데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총기를 들고 참가한 뉴질랜드 왕립보병연대 팀이 9개 팀 중 2위를 차지한 것이죠. 낯선 총을 든 뉴질랜드 군인들이 평소와 같은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건 K2 소총이 누구라도 손쉽게 사용하고 정비할 수 있게 설계된 총이라는 것과 K2의 기본적인 구조가 기존 뉴질랜드 군이 사용해왔던 AR-15 계열의 소총과 유사했었던 덕분이죠. K2 소총을 처음 써본 뉴질랜드 군인들 역시 다루기 쉽고 손에 잘 맞는 소총이었다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서방을 대표하는 돌격소총 M16과 동구권을 대표하는 AK-47의 장점을 모아 만든 대한민국의 제식소총 K2는 솔직히 따지고 보면 특출난 점이 없는 무난한 총기입니다. 딱 AR-15 계열 소총 평균 수준의 명중률과 위력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K2 소총이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과 여러 국가의 제식소총으로 사랑받아온 것은 높은 총기 신뢰성과 조작 및 정비의 편의성 덕분이었습니다. AR-15 계열 소총을 한 번만이라도 다뤄본 사람이라면 K2 소총의 조작법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분해 조립도 매우 간편합니다. 덕분에 난생 처음 K2 소총을 잡아본 뉴질랜드 군인들도 잠깐의 교육만으로 K2에 완벽하게 적응하고 평상시와 같은 사격 실력과 전술 능력을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개머리판이 접히는 구조를 통해 피지의 정글이나 건물 안에서와 같은 좁은 환경에서도 걸림없이 마치 기관 단총과 같은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죠. K2 소총의 뛰어난 장점 중 하나인 내구성과 신뢰성은 의외로 K2를 직접 사용해본 한국 군필자들은 잘 느끼지 못하는 장점인데요. 하지만 2, 3년마다 신병의 손으로 넘어가는 모병제 군대의 특성상 총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에서 수십 년 동안 운용되면서도 계속해서 뛰어난 명중률을 보여줄 수 있는 총기는 결코 많지 않습니다. K2 소총의 또 다른 장점은 생산 단가가 매우 낮다는 것인데요. AR-15 계열 소총의 평균 단가가 100만 원을 기본으로 넘는 반면 K2 소총은 일정당 가격이 6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런 저렴한 가격에 뛰어난 명중률과 내구성을 담보하고 있으며 100만 정 이상 생산되어 부품 수급도 원활하다는 대체할 수 없는 장점들 때문에 피지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제식 소총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K2가 본격적으로 국군에 보급되기도 전인 1983년에 3만 정이나 되는 K2 총기를 구매했었고 지난 2006년에 3만 정을 추가로 구입하며 오늘날까지 나이지리아군의 제식 소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에는 필리핀 국립경찰이 사용하기 위해 K2의 개량형인 K2C1을 16,771정 구입했었죠. 미국에는 단발 사격만 가능한 민수형 K2 모델인 AR-100이 출시되어 판매됐었는데요. 특히 가축을 공격하는 코요테 사냥에 주로 사용되며 아주 좋은 코요테 라이플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여러 총기 전문가들도 K2를 직접 쏴보고 테스트한 결과 안전장치의 위치가 거슬리나 저렴하고 준수한 성능을 가졌으며 여러 총기의 장점을 잘 취합한 수작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외에도 K1 기관단총, K3 기관총, K5 권총, K6 중기관총 등 여러 한국 총기가 해외에 상당량이 수출되고 있으며
한국 무기답게 저렴하지만 뛰어난 총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2는 대한민국 남자들이라면 한 번씩 들어보았을 소총인지라 상대적으로 저평가받는 경향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빼어난 무기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K2 소총을 비롯해 K1 기관 단총, K3 기관총 등 각종 국산 총기가 오랜 시간 동안 수백만 국군 장병들의 손에 들려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활약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제1호 국산 총기인 K1이 제작된 지 40년이 넘어가면서 국군 제식 총기가 시대에 뒤처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이를 인지하고 있는 국방부에서는 국산 총기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고, 지난해 말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K3 기관총이 가장 먼저 교체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분들은 군 시절 K3 보직을 배정받고 K2 소총의 2배에 달하는 무게와 악명 높은 탄걸림 문제의 일을 가셨을 것 같습니다. K3는 한국 총기 개발의 흑역사로 기록될 만큼 K3는 문제가 많은 총기였는데요. 신뢰성이 심각하게 낮아 총알을 말 그대로 비처럼 쏟아부어야 하는 기관총임에도 불구하고 50발만 쏴도 탄걸림이 발생하는 자타가 공인하는 폐급 총기였습니다. 심지어 자국 총기로 참여 원칙을 가진 국제군인 사격대회에서 K3의 기능 결함으로 호주군이 사용하는 M249 기관총을 대여하여 참가해야 하는 참사가 벌어지기도 했었죠. 결국 국군에서는 지난 2015년 차기 경기관총 입찰을 시작했고, 그동안 K1, K2, K3 등 국산 총기를 제작하고 생산해온 S&T 모티브가 업체로 선정되어 국군을 위한 새로운 무기 K15 경기관총을 탄생시켰습니다. 이 새로운 기관총은 발사속도 향상, 인체공학적 설계, 총기 부속품 장착을 위한 레일 추가 등 여러 가지 개선점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K3의 문제였던 내구성을 확실하게 보완했는데요. K15 기관총은 1600발 발사 시 한 번의 기능 고장만 허용하는 기준을 초과 달성하여 실사격 테스트에서 2000발 사격 시 1회의 고장 기능만 발생하며 K3에 비해 신뢰도가 7배나 향상되었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또한 총열의 발열량을 증대시켜 800발을 쉬지 않고 연속 발사하는 테스트에서도 총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불까지 붙어도 단 한 번의 탄걸림도 없이 끝까지 사격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이 K3를 운용하면서 겪어왔던 다양한 기능 장애들을 샅샅이 분석하고 이를 K15에 반영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높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K15는 지난해 12월부터 국군 일선 부대부터 순차적으로 보급되고 있으며 K3를 밀어내고 국군의 새로운 주력 분대 지원하기로 자리 잡을 계획입니다. K15를 직접 사격해본 병사들도 기존의 K3에 비해 반동이 훨씬 덜하고 광학 장비와 편의성 개선 덕분에 탄착군 형성이 훨씬 편리했다고 밝혔습니다. K3뿐만 아니라 K1, K2 소총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총기들도 개발이 진행 중인데요. 얼마 전 S&T 모티브에서 K1을 대체할 새로운 국산 기관 단총 STC-16의 테스트 사격 영상을 공개하여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S&T 모티브에서는 새롭게 개발한 차세대 국산 총기에 자신감을 드러내며 과감한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고밀도의 진흙탕에 총기를 빠뜨렸다가 다시 꺼내 사격하는 테스트였죠. 과거 미국의 한 총기 전문 유튜버도 K2 소총을 직접 진흙탕에 빠뜨리고 사격을 실시하는 테스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K2는 총기 내부로 들어간 진흙 때문에 한 발 쏠 때마다 탄걸림이 발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기술로 새롭게 개발한 STC-16은 최신 총기들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쇼트 스트로크 가스 피스톤 방식을 사용하여 이물질이 들어오기 힘든 구조를 만들어냈고 덕분에 극한의 환경에서도 고장 없이 작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총기 틈새에 진흙이 가득 붙은 상태에서도 전혀 걸림없이 사격을 실시했죠. 군의 테스트를 통과한 STC-16은 2023년 12월부터 총 1710정이 납품되어 대한민국 일선 특수부대의 새로운 기관 단총으로 보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수요가 다양한 특수 전용 총기이기에 K1의 뒤를 이어 국산 명품 총기로 수출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병사들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로 오랫동안 활약해온 국산 소총 K2가 세계에서도 널리 인정받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K2 소총의 명성을 이을 새로운 국산 소총이 등장하기를 고대해보며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